여러분들 이제 정신질환 그러면은 어떤 질환이 있어요? 조현병도 있고, 조현병은 이게 과거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신이 분열돼 있단 말이지. 이거는 가장 큰 거예요. 정신질환 중에서. 이 특성은 환시, 환청 막 이런 거, 환각 이런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식이 아니라고 가끔.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 중에서 뭐가 있어요? 우울증. 이거는 그 세로토닌 부족 때문에, 세로토닌. 이건 도파민이 과하다. 이렇게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는. 도파민이 과도하면은 조현병이 걸린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을 만드는 호르몬이 뇌 세포죠. 우울증은 세로토닌. 강박증.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 반복. 강박증이라고 그래. 결벽증 같은 거. 손이 씻었는데 또 씻고, 계속 말을 되풀이하고, 강박증. 공포증, 각종 공포증 같은 것들 마찬가지예요. 공포. 그러나 질환으로서 가장 큰 거는, 조현병과 우울증이에요. 이런 질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 사실, 급증.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증세 경중에 따라서 차이 있겠지만, 인구의 한 50% 이상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갈수록 이제 증가되고 있다고. 근데 이런 질환에 대해서 치료법이 있을까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어? 참 고민이 되죠.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죠? 특히 자녀가 이런 증세가 있다든가 참 난처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 약으로 치료만 된다면은 병도 아니겠지 사실은. 약으로 치료된 거는 병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먹으면 해결되니까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어? 찢어지고 그러면은 꼬매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두통이 있다 그러면 진통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단지 일시적인 증세 완화는 할 수 있어. 일시적인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완전한 치료가 아니잖아. 아니다 보니까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는 반드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물로도 통제가 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지. 그게 문제예요. 약에 의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좀 듣지, 일단 처음에는. 근데 1년, 2년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약으로도 통제가 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지, 반드시. 모든 정신질환은 그래.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약으로 하다가 오히려 조현병으로 발전돼 버려요. 약에만 의존해 버리면 이건 또. 불면증도 마찬가지죠. 수면제에 의존하면 처음에는 좀 잘 들어요. 나중에는 수면제로 통제가 안 되는 시점이 와, 반드시.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은 약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가 돼, 폐인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지금 현재 환시, 환청, 조증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약은 진정을 안 시킬 수 없단 말이지. 약은 또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성이 안 생길 때까지, 중독이 안 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도록 마음을 바꿔야 돼. 이건 증세 완화, 약은 증세 완화잖아. 이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게 도파민 문제인데, 뇌 신경세포 문제잖아, 한마디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도파민을 만든 세포가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지. 유전자가 꺼지거나 이상이 생겨 가지고 도파민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분비해 버리고 있잖아. 유전자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조현병, 우울증 이런 환자들은 진짜 안타깝거든요. 특별히 병원에 있다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존은 뭐 처음에는 해야 되겠지만 치료가 될 것 같으면 100% 의존해야 되겠지 뭐. 1년이 가건 2년이 가건 10년이 가더라도 치료만 된다면, 언젠가는 치료된다고 확신만 되면은 당연히 의존해야 되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정신과 의사, 이분들을 진단하고 치료했던 의사가 파킨슨 때문에 나한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힐링을. 그래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제 개선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분이 솔직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불가능하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분들은 메뉴에 의해서 뭐 처방하고 심하게 되면은 구금을 하거나 그렇잖아.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일제히 증세 완화하고 피해를 안 입히도록 무력화시킨 거지. 저증이 안 일어나도록, 담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이나 우울증, 이 정신적인 질환자들은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 근본 원인을. 그러면 이게 뭐 불치병인가?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에요. 내가 봤을 때. 현대의학으로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불치병이고 거기에다가 계속 의존하는데 되지도 않는 걸 계속 의존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죠. 되지도 않는 거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진단과 이거는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완치시키겠다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걸 대해서 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환자를 많이 접해봤고, 사실은 원인은 현대과학으로도 발표해졌죠. 물론 호르몬병이니까 호르몬, 뇌세포 문제자, 문제. DNA 문제죠. 얘기하면 DNA.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의 DNA가,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어. 도파민을 적절하게 생산해야 되는데 과도 생산해 버리도록 만든단 말이지.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문제잖아.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육체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라겠어. 결국은 육체적인 문제도.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하고 또 관련돼. 정신, 압박감, 한마디로 압박으로 교감시키기 과도 긴장해가지고 과부하가 돼버려. 과부하.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냥 과부하가 돼버려. 뇌도, 기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치료하는 접근이,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뇌세포가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일단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되고, 또 정신적인 요소,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간단하죠? 정신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이걸 그럴 때 이게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면 안 돼.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시다. 우리가 뭐 케네기공이라든가 복부를 잘 풀고 뇌에 산소 공급을 잘 시키고 독소를 제거해 가지고 잘 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환경, 또 스트레스 받는 환경 노출되면은 한 번 딱 했던 사람들은 금방 또 오늘 위치 돌아가 버려요. 무의식의 작동이 그렇게 돼 있어. 한 번 경험한 것은 조건만 맞으면 그대로 또 돌아가 버리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접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육체적 뇌세포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과연? 여러분들 치유사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 뇌세포 상태는 거의 한 90%가 복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복부하고 90%가 관련되어 있어요. 복부 상태가 그대로 뇌에
나타난다. 여러분들 복부가 소화가 안 되고 뭐 가스가 많이 차면 두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머리가 멍해지죠. 그 다음에 복압이 일단 없어져야 뇌에 산소가 들어간다겠죠. 뇌 세포도 결국은 산소 문제예요. 산소. 세포는 산소 문제라고. 세포는 기와 산소만 있으면은 항상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자연 치유력이 있단 말이지. 어떠한 세포도. 그래서 뇌에 독소를 없애주고 산소를 공급만 잘 해주면 이건 근치가 되는 근치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뇌는 단단한 두개골 속에 있잖아. 그리고 침도 안 들어가죠. 그럼 약이 들어갑니까? 혈내 장벽으로 막혀 있단 말이지. 바로 약이 침투가 안 돼 또. 포도당 외에는 뇌는. 그러면 치료법이 없는 거 약으로도 안 되고 뭐 물리적 자극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에너지 힐링을 공부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일단 복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첫 번째 복부가 압이 안 느껴질 때까지 일단 풀어야 돼. 첫 번째. 그런데 복부가 풀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뇌척수액이 돌아야 돼. 뇌척수액이 뇌로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지. 뇌척수액의 역할이 뭡니까? 뇌 독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개골을 만져보시라 그렇게 딱 만져보면 22개의 두개골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움직임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그 압력이 발생돼 가지고 척수액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척수액이.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척수액 순환이 안 돼. 움직임에 의해서 꼬리뼈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 움직임에 의해서 척수액이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내가 굳어 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교감신경이 탁 긴장돼 가지고 굳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내 척수액에 문제가 생겨. 내 척수액에 순환이 안 돼. 순환이 안 되면 어때? 내 독소가 못 빠져나가. 척수액이 내 독소를 제거하는데 첫 번째 목표란 말이지. 뭐 호르몬 뭐 분비도 하지만 호르몬도 전파하는 거예요. 척수액에서 필요한 호르몬이 공급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부를 잘 풀고 중추신경을 잘 이완시킬 것인가. 이거 기술만 완벽하게 터득해 가지고 해주면 돼. 근데 이제 그 사례를 들면은 약을 먹어도 막 그 통제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조현증으로 통제가 안 돼. 약을 먹어도 막 엄마한테 막 엄마를 두드러 패고 아빠한테 발로 차고 고함 지르고 약을 먹어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은 보통 병원 들어오고 후선 가잖아. 근데 그런 애를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지고 뭐 켜내기공하고 복부 힐링으로 에너지를 탁 주니까 5분 만에 재합이 되더라고. 신기하게. 그냥 정상화 되는 거야, 그냥. 이제 부모님도 보면 깜짝 놀라. 그 발광했던 애들이 갑자기 한 5분 정도 에너지를 받고 멀쩡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도 못해. 이제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그래 갖고 와. 반복. 그럼 뭐가 문제가 있나요? 환경이 문제, 환경. 환경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정신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과부하 때문에 생기는데, 과부하를 어떤 게 과부하를 만드냐? 자기가 뭐 노력하고 뭐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근데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문제를 만든다고. 조건적인 사랑. 공부 잘하면 예뻐하고, 공부 못하면 야단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칭찬해주고, 엄마가 싫어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하면은 미워하고, 엄마식으로, 아빠식으로 뭘 애를 키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가장 자녀들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조현증 환자 발생했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딱 와서 이 연구를 해보면 다 이게 있더라고, 이게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 이게 자식을 망친다는 걸 몰라요. 좀 잘해보려다가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뭐 이렇게, 특히 이게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저혈증 환자들은 유학생들이 많이 걸려요. 유학생. 외국에 가가지고 공부 좀 잘해보려고 보통 엄마가 같이 따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그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렇게 복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정신조현증 진단을 받으면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자를 멈추는 게 중요해. 일단 완치가 될 때 멈춰야 돼. 근데 미련이 있었던 엄마들은 1년만 다니면 학교 졸업을 하는데 1년만 더 하면은 또 뭐가 되는데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시켜, 또 조금만 좋아지려면 또 데려가. 그래가지고 더 악화돼 버려. 그리고 완전히 망쳐버린 경우가 많아. 그럼 무조건 멈춰야 돼. 일단 완전히 멈춰야 되고, 또 부모가 변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변하라.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면은 진짜 바뀌어야 돼. 절대 싸우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성자가 돼야 돼. 성자가 뭐든지 받아주고 할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준다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제 안심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중추신경이 긴장될 일이 없단 말이지. 그런 사랑을 딱 받으면은 무의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 나는 이제 진짜 안도감 느끼고 더 이상 긴장할 필요 없구나. 근데 뭘 해도 되구나. 이런 느낌이 딱 무의식에 각인되면은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뭘 자기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접근이 필요해. 그래서 이건 또 장기적인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나으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임해야 되고, 그 부모가 전문가가 돼야 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원리와 원인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얼마든지 케어를 할 수 있고, 케어가 안 된더라도 같이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조현증 환자들은 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하게도 조현증 환자들은 암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근심걱정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 상태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부모 봤을 때는 답답하지만 본인을 봤을 때는 진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아. 아, 그래도 이것도 내 업보다 나에게 큰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안고 살아가면서 고칠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마음을 내면 그게 또 문제가 돼. 그렇잖아. 조그만 마음이 그대로 전수되잖아, 전파가. 그래,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좋아져요. 반드시. 근데 그건 확신할 수 있어. 반드시. 어떠한 중증 환자라도